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지요. 사전투표의 역사와 그 의미 한아름 리포터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 어떤 용어입니까? 네, 일단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은,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데요. 이번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내일과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실시되는데요.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를 마치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데 언제부터 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요즘은 사전투표가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2013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사전투표가 실시된 건 2014년 6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치러진 첫 사전투표 소식을 잠시 뉴스로 만나보시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도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유권자들 대부분은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힘든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제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든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는 7대 광역시 가운데 1위였습니다. 예, 이게 꽤 오래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군요. 굉장히 익숙해서. 네. 그리고 참여율도 높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데요. 이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전 2013년 이전까지는 본투표와 부재자 투표라는 두 가지 방식만 존재를 했습니다. 네. 본투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지정된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가 있었고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미리 부재자 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네, 부재자 신고가 절차가 꽤 까다로웠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참여율도 좀 낮았었고요. 네, 그래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군인이나 병원 입원 환자, 해외 체류자, 출장 중인 직장인들은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이 신고는 보통 선거일 2, 3주 전에 마감됐고 미리 신고를 해야만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정해진 날짜에만 투표할 수 있다 보니까요.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예, 사전투표는 별도 신청도 필요 없고 전국 어디에 있는 투표소에서나도 가능하고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2014년 이제 첫 번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투표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일단 당시 젊은 층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나 인기가 좀 많았고요. 사전 투표율의 참여율 역시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사전 투표율은 11.5%였지만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무려 36.9%. 그러니까 거의 유권자 중 10명 중 4명이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예, 많이 늘었습니다. 당일에는 좀 놀러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분들도 꽤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흐름과 맞물리면서 사전투표가 사실상 제2의 본투표가 됐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도 사전투표 활용도가 높습니까? 네,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호주의 경우는 투표 의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제도를 매우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사전투표가 선거일 2, 3주 전부터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도 투표 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장 및 우편, 사전투표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인 경우, 이 캐나다의 경우는 선거일 5일 전부터 4일간 사전투표가 가능한데요. 유권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투표,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특별 우편 제도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의지죠. 네. 투표를 하는데 좀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전 투표를 보편적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했고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의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좀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후보들 역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1대1 맞춤 문자 보내기 운동도 실시하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 역시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독려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연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그의 석방과 귀환을 획책했습니다. 제3세계 후진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총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전투표를 확실하게 많이 해서 필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입니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날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일하고 모레 29일과 30일 사전투표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서로 다른 우려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날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목요일과 금요일, 평일인데 지지자들 상당수가 토요일로 투표일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지자들이 토요일에 나갔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상황에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토요일은 사전 투표일이 아닙니다. 사전 투표는 주말에 없다라는 이런 홍보글이 돌고 있고요. 예.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은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대선이 이제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일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선거법상 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해져 있고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 선고로 선거일이 화요일로 결정되면서 하루씩 당겨진 겁니다. 물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화요일 날 선거가 실시가 됐고 그때도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과는 다르게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평일에 사전투표가 실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날짜 걱정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금요일, 내일과 모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날짜 걱정이 아니라 날인 걱정입니다. 바로 자기 도장인 건데요. 이 개인들이 자기 도장을 찍을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일부 측에서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부정 선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짜 뉴스인데요.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뉴스가 가짜 뉴스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지금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도 직접 듣겠습니다.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기우식 대변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네, 우리 사회를 정말 크게 퇴보시켰던 내란을 청산하는 일,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그런 내란 사태까지 빚게 되었던 것이 저희들은 이제 신가독식의 경쟁 체제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 혐오의 문화가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좀 상생과 연대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과 모레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사전투표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끔찍하게 많이 후퇴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표 한 표는 정말 여느 때와는 다르게 이 내란이 빚어낸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희망을 드러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꼭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년 동안 사전 투표율을 살펴보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뭐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럴 텐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 정치의 어떤 수혜자 내지는 뭐 수동적인 어떤 그 수혜자 역할이 아니라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주권자 의식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역, 그러니까 호남권에서 사전 투표율이 갖는 상징, 뭐 혹은 실제적 의미 무엇으로 보십니까? 우리 광주를 흔히 민주화의 성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곳에서 이 선거의 어떤 그런 투표율과 관련돼서 매 실시간으로 보통 체크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의 시민들에게 투표 열망을 더 많이 북돋게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 내란의 국면에서 이제 광주는 많이 호명됐던 도시인데요. 예. 그런 점에서 내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사회를 바꿔 나가는 데서 그런 광주 시민들의 열망이 전국적 시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에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 투표 앞두고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 사회를 후퇴냐 전진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정말 내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기우식 대변인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25일에 끝이 났거든요. 그때 투표율도 높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외 국민 투표율 올해는 79.5%로 역대 대선 중 최고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인도 늘었고 실제 투표자 수도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투표하려고 몇 시간씩 운전해서 가셨다는 분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차로, 기차로, 비행기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정말 멀리서 많은 분들이 재외국민들이 투표소로 참여했는데요. 예. 미국의 경우는 등록한 유권자가 5만 명이 넘어서 해외 국가 중에선 가장 많았고 또 고국의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서 찾아왔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정권 교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 있는 유권자들이 좀 늘었다는 것이고요. 예. 둘째는 해외 한인 사회 내에서 정치 토론이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과 SNS를 통해서 본국 정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는 점으로 전문가들이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민 2세, 3세들도 우리나라 이제 대선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 많았다면 이제는 직접 목소리를 내는 참여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표를 했던 한 교민은 우리가 한국을 떠났다고 해서 국민의 자격을 내려놓은 건 아니다라고 글을 쓰면서 고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저 역시도 좀 울컥하고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예. 사전 투표 얘기 나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부정선거, 부정투표 이야기가 좀 나와서요. 그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여기에 당내 선거나 또는 정치인들 또 후보들이 실제로 사전투표를 좀 부정선거하는 이야기가 좀 많다 보니까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달 당내 결정 후보 토론회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구구 쪽에서 좀 사전투표 음모론이 좀 많았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음모론이고 그럴 수는 그렇습니다. 이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불안함에서 사전투표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 표의 무게를 해외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큰 변화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이야기, 투표에 관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꼭 한 표
표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나라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